오박사의 공연예술 이야기 54회입니다. 지난 회는 19세기 중반의 러시아 배우 셰프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셰프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죠. 셰프킨이 어떻게 자연스러운 연기 스타일에 눈을 뜨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셰프킨은 자연스러운 연기 스타일에 대한 추구, 또 연극 예술에 접근하는 윤리적인 태도, 이런 점들에서 스타니슬라브스키를 예고한다라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몰아가 보고 싶습니다. 스타니슬라브스키의 경우 그의 업적은 자연스러운 연기론인 그의 시스템뿐만 아니라 그가 연극 예술에서의 윤리를 강조했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하겠지요. 셰프킨도 그러합니다. 셰프킨은 그 자신이 연극을 성스럽게 생각하고 또 배우들이 자신들의 의무를 경건하게 수행할 것을 배우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자기 자신이 그렇게 실천을 했고 결코 극장에 늦게 도착하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배역에 대해서 준비가 덜 된 상태로 극장에 오는 적이 없었고 그는 매번 연습에 최선을 다하였다고 합니다. 셰프킨은 이런 말로 후배 배우들에게 당부했다고 합니다. 배우에게 연극은 성전이다. 그것은 그의 지성소다. 그대의 인생, 그대의 명예, 그 모든 것이 그대가 자기 자신을 바친 무대에 뗄 수 없이 속한다. 그대의 운명은 무대에 달려있다. 무대에 봉사하거나 아니면 무대를 떠나라. 그리고 셰프킨은 스타니슬라브스키를 예고하는, 스타니슬라브스키를 연상시키는 연기 예술의 성격 구축의 이론적인 요소들, 이론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셰프킨은 배우가 인물이 처해 있는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 많이 해야 되고 또 그 인물의 내적 상태, 인물의 정서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야 한다고 두 가지의 측면을 동시에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카라티긴과 모차르노프의 방법 모두를 통합시키고 그것을 스타니슬라브스키에게 연결해 주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슌스키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에서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다음에 제가 읽어드릴 그 편지의 내용에는 스타니슬라브스키에게서 나타나는 The Given Circumstances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주어진 상황들 정도로 우리말로 번역이 될 텐데요. 그리고 또 observation, 관찰 같은 개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기회를 활용하시오. 신으로부터 당신에게 주어진 이해의 능력들을 최대한 발전시키시오. 충고를 배제하지 마시오. 그러나 그것을 최대한 확실히 이해하려 하시오. 당신 자신을 억제하고 당신에게 온 충고들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마음속에 자연을 염두에 두시오. 말하자면 연극 속의 인물의 피부 속으로 들어가시오. 그가 생활하는 사회적 환경, 그의 교육적 배경, 그가 가질 수 있는 독특한 생각들에 대해 연구하시오. 그리고 그의 과거도 간과하지 마시오. 이런 모든 것들이 분석되었을 때 당신은 실패하지 않고 정확하게 연기할 수 있어. 완벽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오. 그러나 양심적으로 일하면서 당신은 자연에 의해 당신에게 주어진 능력에 의하여 그것에 가깝게 다가가게 될 것이오. 부디 대중을 웃기려 하지 마시오. 결국 익살과 진지함 모두 사물에 대한 정확한 시각에서 비롯되는 것이니 말이오. 그리고 2, 3년 후면 당신은 당신의 연기가 달라져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오. 내 말을 믿으시오. 세월이 흐른 만큼 연기가 더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형태로 나오게 될 것이오. 스스로를 주의 깊게 관찰하시오. 대중이 당신을 보며 즐기게 하시오. 그러나 당신 자신에 대해서는 더 엄격해지시오. 그리고 갈채보다도 내적인 보상이 더 만족스러운 것이라는 믿음을 소중히 간직하시오. 시간이 나는 대로 사회를 경험하도록 하시오. 인간 집단을 연구하도록 하시오. 그 어떤 일화도 소홀히 넘기지 마시오. 그러면 당신은 선행의 원인,
어떤 것이 왜 저런 식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발생했는지를 언제나 발견하게 될 것이요. 이런 살아있는 책이 모든 이론들, 아직은 불행하게도 우리 예술에는 존재하지 않는 을 대체하게 될 것이요. 따라서 모든 사회계층을 아무런 편견도 없이 관찰하도록 하시오. 그러면 모든 것에 선함과 악함이 존재함을 알게 될 것이요. 이것이 당신이 연기 속에서 모든 사회 집단을 제대로 묘사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요. 즉, 바빠서 날뛰는 농부의 역을 할 때 당신은 세련되고 고상한 태도를 가질 수 없을 것이며, 화난 신사의 역을 할 때는 농부처럼 팔을 휘두르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시작하지 않을 것이요. 극적 상황들을 다듬고 인생에서 관찰한 다양한 세부 사항들을 다듬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시오. 그러나 이것들은 단지 보조의 수단들이며 주된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오. 그것들은 목표가 연구되고 이해되어졌을 때만 유용한 것이요. 네, 그리고 서브텍스트나 내면의 독백, 이너 모놀로그 같은 개념들이 나오는 또 쉐킨의 조언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또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오, 나의 친구여. 무대는 썩은 고기와는 반대라는 것을. 그것은 살아있는 인간에게 단지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지적 능력과 심장을 가지고 살아있는 인간에게 주시오. 무대 위에 올라갈 때는 당신의 모든 관심사와 문제들을 그것의 문턱 밖에 남겨두시오. 당신의 과거에 대해서는 잊어버리시오. 그리고 당신이 현재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생각하시오. 희곡 전체를 찬찬히 읽어보기 전에는 배역의 대사를 외우지 마시오. 실생활에서 누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잘 알게 되고자 할 때는 그 사람은 그의 주소, 생활 방식, 버릇, 그의 친구들과 친지들에 대하여 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오. 우리가 업무에서도 우리는 같은 방식을 따라야만 합니다. 당신은 하나의 역을 맡았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당신은 희곡을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어김없이 만족스러운 대답을 줄 것입니다. 어떤 역을 읽을 때는 반드시 당신이 표현해야 하는 그 인물이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으로 자신이 생각하고 느끼도록 하십시오. 말하자면 당신의 살과 피가 되도록 역을 씹고 삼키십시오. 이것에 성공하면 참된 억양과 몸짓이 저절로 당신에게로 올 것입니다. 반면에 이것이 없으면 당신이 얼마나 재주를 부리건 어떤 비약들을 행동에 가져오건 소용없을 것입니다. 대중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즉시 당신이 그들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 감지할 것이며 당신이 자기가 말하고 있는 것을 스스로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감지할 것입니다. 희곡 자체가 정당화하는 예외적 경우들을 제외하고는 무대 위에서 완전한 침묵이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누가 당신에게 말할 때는 당신은 듣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는커녕 당신이 듣는 모든 말에 대하여 당신은 시선, 표정, 당신의 존재 전체로 대답해야만 합니다. 당신은 대사가 없지만 말보다도 더 뚜렷이 표현하는 장면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에 당신이 특별한 이유 없이 곁눈질을 하거나 장면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어떤 이상한 목표에 눈을 두지 않도록 신께서 도우시기를. 만약 당신이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을 잃게 될 테니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스타니슬라브스키의 시스템이라는 것은 스타니슬라브스키가 백지 상태에서 자기 혼자서 완전히 만들어낸 것이 아니죠. 이미 스타니슬라브스키는 기존하고 있던 여러 가지 연극적 교훈들, 연극적 조언들, 또 연극적 원리들을 모으고 조합해서 자기가 체계화시킨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스타니슬라브스키의 자서전이나 나의 예술 인생이나 다른 책들을 보아도 그가 그의 다른 선배들을 언급하는 경우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선배들의 경우, 또 자기가 교육받았던 것,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 그러니까 자기가 물려받았던, 자기에게 내려오는 유산들을 모두 종합하여서 자신의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타니슬라브스키 시스템을 교조화시켜서는 안 될 것 같죠? 스타니슬라브스키를 신격화해서도 안 될 것 같고요. 그가 이루어낸 성과들은
그 이전의 선배들의 유산을 받아서 그 바탕 위에서 건설한 것들이니까 말이죠. 네, 다시 쉐프킨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쉐프킨은 배우이기도 했고 교사이기도 했고 이론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19세기 중반의 러시아 연극은 괄목할 만한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전의 연기 스타일의 영향을 극복하고 연기의 외적 측면과 내적 측면을 자신의 담론 속에서 결합시켰습니다. 그래서 그의 연기 담론은 모스크바의 만리극장에 자연스러운 연기 스타일의 전통을 수립하였고, 스타니슬라브스키 자신이 그런 말을 했는지 후대의 저자가 그렇게 명칭을 붙인 것인지 모르겠지만, 모스크바의 만리극장은 스타니슬라브스키의 대학과도 같은 연극에 있어서 대학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러움은 러시아 연극 예술의 한 특징적 스타일이 되었죠. 이러한 쉐프킨의 업적 때문에 스타니슬라브스키는 쉐프킨을 러시아 무대의 입법자, The Lawgiver라고 불렀습니다. 네, 쉐프킨 같은 선배를 자신의 전통 안에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참 행복하겠죠. 한 가지 빠뜨리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쉐프킨을 인용할 때 그가 무대에 오르기 전에는 개인의 사적인 감정, 사적인 걱정 같은 것은 다 극장 밖에 놔두고 극장으로 와라, 무대 위로 올라와라, 이런 말을 했었죠. 이런 이야기가 그대로 스타니슬라브스키의 저작물 속에 나옵니다. 스타니슬라브스키의 표현은 제 기억에 의하면 아마 극장에 들어올 때는 신발에 먼지를 털고 들어와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의 사적인 고민, 사적인 사정, 이런 것들 다 극장 밖에 두고 와야죠. 자기가 개인적으로 힘든 사정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을 굳이 무대 위로, 연습장 안으로까지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나약한 인간들이 그런 과오를 저지를 수 있지만 하여튼 우리는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자신의 사적 감정, 사적 사정, 개인적 사정, 이런 것들이 자신의 예술에 개입되어서 예술이라는 이상을 그르치지 않도록 말이죠. 사생활이나 인격이나 연극적인 능력이나 예술성에 있어서나 훌륭한 사표가 될 만한 스승과 선배,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제가 유학을 마치고 귀국했을 때 선배 몇 분들에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연극계에 그런 선배가 있느냐. 그런 선배가 있으면 제가 그분에게 좀 찾아가서 가르침을 받고 싶어서 그랬죠. 그랬더니 제가 조언을 청한 선배들께서는 그 정도의 사표가 될 만한 선배를 추천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그럼 내가 혼자 성장해서 그런 선배가 되어 봐야지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결국 못 됐습니다. 착하고 마음 약하게 생활을 하려고 하면 그런 생활이 유지되지 못하도록 와서 괴롭히고 약한 마음을 이용하고 착하게 살려는 의지를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꼭 있었죠. 나이의 많고 적음을 막론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의기소침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녹음까지 하니까 다시 한번 결심해 봐야 되겠습니다. 다시 마음을 다잡기로요. 그래서 제가 부족한 인간이기는 하지만 조심스럽게 조금씩 더 나은 인간이 되려고 노력하면서 죄도 좀 덜 짓고 그러다 보면 조금씩 또 후배들에게 좋은 모범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목소리의 힘은 점점 빠지네요. 그래도 해봐야죠. 해보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러시아 무대의 입법자 쉐프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